마흔이 넘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아침 면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묻는다. 해봤나? 어제보다 낫게 살기 위해 오늘 내가 새로 해본 게 있느냐는 질문이다. 대답이 아직이면 나는 그날을 청년으로 산다. 대답이 변명으로 길어지면 그때가 비로소 늙는 날이다. 중년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몸은 신호를 보낸다. 무릎이 먼저 말을 놓고 밤샘이 이틀을 괴롭힌다. 좋다. 배터리가 줄었으면 충전 습관을 만들면 된다. 나는 새벽에 20분 걷기를 붙였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바람 불면 모자 눌러 쓴다. 중요한 건 날씨가 아니라 연속성이다. 작은 것을 매일 지키면 자신감이 다시 근육처럼 붙는다. 회사에서, 집에서 나는 역할이 바뀌는 걸 본다. 젊을 때는 질문받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할 때가 많다. 창피한가? 아니다. 묻지 않는 것이 더 비싸게 먹힌다. 나는 스마트폰도 새로운 업무 도구도 키오스크도 직접 눌러본다. 그리고 늘 같은 말로 마무리한다. 좋아. 직접 해보자. 나는 한 장짜리 공책을 들고 다닌다. 제목은 오늘의 첫 시도. 거창한 계획 대신 딱 한 가지를 적는다. 처음 가보는 골목, 처음 먹어보는 메뉴, 처음 걸어보는 퇴근길, 처음 전화해보는 사람. 삶의 관성은 그렇게 밀린다. 관성이 밀리면 두려움의 볼트도 조금씩 풀린다. 주변에서 중년의 시작이 몇 살이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오늘 배운 사람이 중년이고 오늘 멈춘 사람이 노년이다. 40에서 75 사이 그 범위 안에서 마음의 나이는 매일 바뀐다. 마음이 젊으면 해결책이 먼저 보이고 마음이 늙으면 변명이 먼저 나온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오늘의 기세다. 저녁이 되면 나는 하루를 짧게 결산한다. 감사 세 줄, 실패 한 줄, 그리고 내일의 한 줄. 감사는 내 몸을 가볍게 만들고 실패는 개선점을 남긴다. 내일의 한 줄은 나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스프링이다. 이 단순한 회개가 나를 다음 날로 밀어올린다. 중년의 문턱은 발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다. 앞으로 디딜 마음이면 시작이고 뒤로 빼는 마음이면 끝이다. 나는 내 쪽으로 판정을 미룬다. 해봤나? 그 질문으로 문턱을 넘는다. 다음 편에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작전으로 바꾸는 법을 말해보려 한다. 불안을 숫자로 쪼개고 습관으로 고정하는 법. 준비됐나? 그렇다면 내일도 똑같이 묻자. 해봤나? 사람들은 중년에 이르면 이상한 버릇이 생긴다. 새로운 걸 보면 본능적으로 말한다. 아,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 말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를 포기한 마음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묻는다. 그럼 회복이라도 했나? 세상은 늘 바뀌었다. 나 어릴 적엔 손으로 흙을 파서 벽돌을 만들었고 지금은 버튼 한 번에 건물이 설계된다. 옛날엔 1년을 걸리던 일이 지금은 1시간이면 끝난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뒤에 남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변화가 두려울 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정보의 두려움, 다른 하나는 습관의 두려움이다. 정보는 배워서 이긴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얹고 한 줄이라도 입력한다. 습관은 몸으로 깬다.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던 사람은 일부러 돌아가 본다. 작은 낯설미 두려움을 약하게 만든다.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나는 자존심을 버렸다. 25살 먹은 직원에게 엎드려 물었다. 이거 저장은 어디 누르는 거냐? 그 직원이 놀라며 말하더라. 회장님, 이런 것도 모르세요? 나는 웃었다. 몰라서 묻는 거다. 그래야 배우지. 중년은 안다는 척으로 망한다. 그릇이 이미 꽉 차 있으면 새 물을 못 담는다. 내가 현대를 키우며 배운 건 딱 하나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순간 인생이 정지한다. 반대로 모른다고 솔직히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게 성장의 출발이다. 나는 변화를 작전이라 부른다. 작전에는 방향이 있다. 내가 바뀌기 싫다면 먼저 목표를 숫자로 바꿔라. 건강해져야지가 아니라 매일 1km는 걷겠다.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하루 15분은 새로운 걸 본다. 숫자는 변명보다 강하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배울 때였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안 보였다. 그런데 화면을 확대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그 안에 세상이 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채로 사는 버릇이었다. 중년은 변화를 피하는 시기가 아니라 변화를 조종하는 시기다. 남이 만든 판에 놀지 말고 직접 새 판을 짜라. 불안을 작전으로 바꾸면 인생의 속도는 다시 붙는다. 내일의 나를 위한 첫 질문은 여전히 같다. 오늘 새로 해본 게 있나? 나는 늘 말한다.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다. 관리가 늙는 거다. 젊을 때는 하룻밤새도 멀쩡했는데 마흔 넘으니 허리에서 삐걱 눈에서 뻑뻑 소리가 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무리수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km를 뛰면 몸은 도망간다. 의지는 이긴 척하지만 근육은 울고 있다. 내가 현대를 키울 때도 똑같았다. 속도를 올릴 땐 먼저 브레이크의 강도를 점검했다. 사람의 몸도 그렇다.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 전에 내가 멈출 수 있는 힘부터 점검해야 한다.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걷는다. 멀리 걷지 않는다. 단지 하루의 리듬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간다. 몸은 성실함을 기억한다. 하루를 지키면 일주일이 지켜지고 일주일을 지키면 평생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내가 사업을 하며 깨달은 것은 기계도 멈춰야 오래 쓴다는 사실이었다. 엔진은 식을 시간을 줘야 다음 출발이 부드럽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이 피곤할 때 무시하면 결국 삶이 멈춘다. 그래서 나는 피로를 느끼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지금은 충전의 시간이다. 멈춤도 일의 일부다. 그리고 또 하나, 몸이 말을 걸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일이다. 나는 한때 그 빚을 무시했다. 결국 쓰러지고 병실에서 천장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몸을 협력자로 대했다. 몸을 지키는 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다. 그건 내 삶의 엔진을 관리하는 일이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판단이 맑다. 그리고 그 맑은 판단이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 나는 지금도 매일 묻는다. 오늘 내 몸은 몇 점인가? 점수가 낮으면 쉬어야 한다. 점수가 높으면 감사해야 한다. 그 단순한 계산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중년의 성공은 젊음의 근성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체력의 리듬으로 버티는 것이다. 달리기를 멈추지 말되 속도를 조절하라. 그게 진짜 중년의 기술이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빠르게 하고 싶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중년이 되면 인생의 무게가 바뀐다. 젊을 때는 오르막길이었지만 이제는 내리막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 내리막은 겁나게 빠르다. 한 발만 헛디뎌도 굴러떨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속보다 제동이 기술이다. 나는 사업에서도 늘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멈출 줄 모르는 엔진은 언젠가 폭발한다. 몸도, 일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달려오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해진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함이 번쩍거려도 속이 비면 결국 멈춘다. 나는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을 천천히 여는 것.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지 않는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신다. 세상이 아직 조용할 때 나와 대화한다. 오늘은 무엇을 내려놓을까? 이 질문이 나를 가볍게 만든다. 둘째, 말을 늦추는 것. 젊을 땐 반박이 빠를수록 똑똑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을 살수록 깨닫는다. 말이 빠른 사람은 후회도 빠르다. 생각의 온도를 3초만 늦추면 후회의 횟수가 줄어든다. 셋째, 판단을 유보하는 것. 세상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판단은 느려진다. 그 느림이 바로 여유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볼 때도 그가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천천히 결정할 줄 아는가를 본다. 속도는 기술이지만 느림은 품격이다. 중년의 삶은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가 아니다. 이제는 숨 고르기, 페이스 조절의 시기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멈춰서 내 그림자를 본다. 그 그림자가 나보다 앞서가면 나는 너무 서두른 것이다. 그림자가 내 뒤에 있으면 나는 아직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이것이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결국 모두를 추월한다.
왜냐면 그는 중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말한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대신 끝까지 가자.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부자를 봤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였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태도가 초라하면 그 인생은 결국 가난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의 품격이 얼굴에 드러난다. 어릴 땐 옷이 사람을 말하지만 나이 들면 표정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말끝마다 불평이 묻어 있는 사람은 얼굴에 피로가 쌓인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남을 인정하는 사람은 눈빛이 맑다. 나는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못 산다. 신뢰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못했을 때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나이 들어서도 욕을 입에 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더럽힌다. 말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면 관계가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런 원칙을 세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은 나의 마지막 자산이다. 사업이 무너져도 건강이 흔들려도 내 태도만큼은 팔지 않는다. 품격은 배경이 아니라 습관이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것,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나는 언젠가 해외 출장 중 비행기 좌석을 양보한 적이 있다. 옆자리에 노부부가 함께 앉고 싶어 해서 자리 하나를 바꿔줬다. 그 노인이 내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품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돈은 숫자로 줄어들 수 있지만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진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말투, 지금의 행동이 내 인생의 얼굴이 되어도 괜찮은가? 그 대답이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심한다. 돈보다 마음이 부자가 되자. 그게 내가 배운 인생의 정답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믿었다. 명함이 많으면 든든했고 전화번호가 많으면 안심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그건 짐이었다. 관계를 많이 쌓은 게 아니라 관리 못할 인연을 끌고 다닌 것이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로 결정된다.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안부를 묻는 사람, 말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인생의 배경음일 뿐이다. 나는 어느 날 내 전화번호부를 정리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사람들, 이름조차 기억 안 나는 번호들. 손끝이 망설였지만 결국 지웠다. 지우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편했다. 비워야 새 인연이 들어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인연이라도 그 마음을 한 번 더 물으면 깊어진다. 요즘은 괜찮으세요? 이 짧은 말 한 줄이 사람을 살린다. 상대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누가 나를 좋아하나를 고민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내가 좋아하나이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따뜻해지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관계다. 나는 한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마다 꼭 손편지를 썼다. 고생 많았다. 네가 있어서 회사가 단단해졌다. 그 한 장의 종이가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는 몇 년이 지나 다시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 편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날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의 가치를 다시 배웠다. 관계는 많다고 안전하지 않다. 관계는 깊을 때 강하다. 그리고 깊은 관계는 언제나 진심에서 시작된다. 중년의 지혜는 모두를 품으려 하기보다 진짜 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신뢰가 내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준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연락한다. 잘 지내고 있나? 그 한 문장이 나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 나는 젊을 때부터 말을 조심하는 습관이 있었다. 처음엔 사업가로서의 계산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품격의 근육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의 말은 씨앗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에서 자라나
때로는 신뢰의 꽃이 되고 때로는 원망의 가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밝게 만들까, 어둡게 만들까? 젊은 시절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말이 짧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짧은 말은 후회가 짧고 긴 말은 빚이 길다. 중년 이후엔 더 그렇다. 많이 말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적게 말할수록 마음이 평안하다. 말을 줄이는 건 표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정제하는 일이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도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말은 3번 걸러야 했다. 첫째, 사실인가? 둘째, 지금 필요한가? 셋째,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말은 하지 않았다. 특히 분노는 가장 위험한 언어다.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뒤로 밀린다.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메모지에 이렇게 썼다. 지금 말하면 후회한다. 그 한 문장이 내 혀를 잡아줬다. 다음 날이면 신기하게도 그 일은 대수롭지 않았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얻고 말로 사람을 잃는다. 어떤 이는 한마디로 평생의 믿음을 얻고 어떤 이는 한순간의 말로 모든 걸 무너뜨린다. 나는 늘 이렇게 믿는다. 품격은 말끝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습관을 들였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한다. 오늘도 부드럽게 말하자.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말이 곧 그 사람의 향기다. 냉정한 말은 마음을 얼게 하고 따뜻한 말은 관계를 녹인다. 그리고 그 말의 온도가 결국 인생의 온도를 결정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말을 남기지 말고 마음을 남기자. 그게 중년 이후 내가 배운 가장 값진 언어의 철학이다. 감사는 마음의 저축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의 감사 3줄을 적는다. 밥이 따뜻해서 고맙고, 가족이 옆에 있어서 고맙고, 몸이 아직 움직여서 고맙다. 이 단순한 3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다. 젊을 땐 당연한 게 많았다. 돈이 벌리는 게 당연했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내일도 오늘처럼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다. 나는 감사하는 습관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견디는 힘을 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불행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불평은 회사의 온도를 낮추고 감사는 회사를 따뜻하게 한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고마워라는 한 단어가 하루를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그 대답이 떠오르면 나는 아직 젊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세월이 빼앗지 못하는 젊음이다.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고립이다. 사람이 점점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대화의 대상이 사라진다. 그때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다. 나는 외로움을 적으로 두지 않는다.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조용한 동반자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들여다볼 기회다. 그 시간에 나는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잊고 지냈던 내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보다 나 자신과 화해하려 한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해도 괜찮다.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세울 수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은 단순하다. 움직이고 배우고 나누는 것.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무너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다시 젊어진다. 나누면 외로움은 녹는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다. 그 말을 믿으면 고요가 무섭지 않다. 오히려 그 고요가 내 삶을 더 깊게 만든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욕심은 늙지 않는다. 돈 욕심, 인정 욕심, 자식 욕심, 건강 욕심, 이 욕심들이 마음의 무게를 만든다. 나는 한때 그 무게에 눌려 살았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진 게 너무 많아서 두 손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버리기 시작했다. 필요 없는 물건,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이미 끝난 미련들,
버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욕심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것임을 알게 됐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행복은 쌓이는 게 아니라 남는 것이다. 욕심을 다스리면 자유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자유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빛나게 만든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돈으로 여유를 살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부자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보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돈으로 남을 누르지 않고 나눌 때 더 행복해했다. 나는 젊을 때 늘 이렇게 말했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태도다. 가진 걸 자랑하지 않고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다. 비교하느라 힘든 것이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준다. 나는 오늘도 내 안에서 이렇게 다짐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제 나와 경쟁하자.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사람은 죽으면 재산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나는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그는 끝까지 단정했고 따뜻했다. 품격은 나이와 상관없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의 문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모든 게 인생의 결산서다. 나는 매일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 마지막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 생각이 내 하루를 곧게 세운다. 이제 나는 안다. 젊음은 다시 오지 않지만 품격은 나이 들수록 빛난다. 중년은 그 품격을 다듬는 시간이고 노년은 그것을 보여주는 무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지금의 나 품격 있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